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명왕성과 물병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3월 23일 드디어 명왕성이 20여 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물병자리로 들어갔어요. 명왕성은 워낙 천천히 움직이는 행성이기 때문에 6월 11일까지 머물다가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한다 그래요. 역행한다 그러죠. 거기서 1월 20일, 내년도 1월 20일까지 또다시 염소자리에 머무르지만 염소자리에 명왕성이 계속 있던 것과는 달리 역행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 의미가. 벌어지는 일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다시 물병자리로 1월 달에 들어가서 9월 1일까지 있다가 잠깐 동안 9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또 염소자리로 역행을 잠깐 해요. 그리고 이제 2044년도까지 거기에서 머무르게 돼요. 이 변화는 하루 아침에 우리가 변화를 딱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그 변화를 느끼게 되고 보게 돼요. 미국은 명왕성이 246년 전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2022년도에. 그러면서 세상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죠. 미국에 끼치는 영향은 온 세계에 영향을 같이 끼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미국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해왕성이 또 돌아와요. 넵튠 리턴이 있어요. 넵튠 리턴이 있는 것은 남북전쟁이 있던 시기와 비슷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2024년도 내년이죠. 선거철에는 미국 전역에 계기 월식이 생겨요. 또 2026년도까지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2년 반을 머무르게 돼요. 이렇게 많은 아우터 플래닛들이 다 같이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드워프 플래닛들, 소행성들이 자리를 바꿔요. 세드나라는 행성도 11,400년의 여정을 마치고 자리를 바꿔요. 인류의 큰 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축이 바뀌는 시대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축이 바뀌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헌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미국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명왕성은 제가 이 카드를 좀 찾았어요. Death죠. Death and Rebirth. 타로 카드의 Death가 명왕성을 뜻하는 행성이에요.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타로 카드에서는 Death가 플루로예요. 그리고 스콜피오 자리예요. 그리고 대변협, 대변신, 대변화, 그리고 파워를 뜻하는 자리가 플루로예요. 그리고 이 명왕성이 스쳐 지나가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지 그 자리가 뜻하는 부정적인 것을 다 우리가 겪게 돼요. 청소도 같이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극대화가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Crisis and Chaos가 생겨나는 거예요. 염소자리에 있던 20여 년간은 염소자리가 뜻하는 것은 Top-Down Government이에요. 정부 체계,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체계, 수직으로 되는 어떤 시스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이었다면 물병자리는 이제 이렇게 가요. parallel, 평행으로 가죠. 이렇게. 이런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지고자 하는, 그게 물병자리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병자리는 과학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할 거예요.
20년간 염소 자리에 있으면서 정부기관,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도 그렇지만 한국도 민주당, 국진당 이렇게 그 힘들이 가장 세졌어요. 민주당이 막 200석을 거의 얻을 정도로. 그러면서 썩어서 썩은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파워가 커지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거예요. 물병 자리는 과학의 자리고 해방의 자리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을 극도로 퀀텀 립스라 그랬죠. 하겠지만 그것의 가장 부정적인 면들이 역시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시기에. 미국은 플루로 리턴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83년 만에 한번 벌어지는 아주 드문 해왕성과 마주 180도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명왕성은 여기 있고 해왕성은 여기 있게 되는 완전 반대 자리에 어포즈 한다는 것은 180도 각도도 굉장히 hard aspect라 그래요. 90도 각도도 hard aspect예요. 90도 각도는 square라 그러고 opposition은 180도 각도예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세마이 스퀘어도 좀 힘들지만, 그리고 만나는 것, 컨정션 하는 것도 안 좋은 각도예요. 모두가 다 hard aspect예요. 2022년 2월 18일 날 해왕성이 파이시스로 들어갔죠. 22도 각도로 물고기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때 미국에 정확하게 180도 각도로 22도 각도로 들어가 있는 해왕성과 정확하게 넵튠 대 넵튠이 180도 각도가 된 거예요. 천여짜리 들어가 있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쟁이 시작이 됐죠. 러시아에. 작년에 2022년도에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따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로 1900년대부터 신흥국가로 막 성장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키워왔어요. 온 세계에 군림하고. 옛날 방식과는 다르죠. 옛날 방식은 말을 타고 기관차를 몰고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점령을 한다면, 지금은 다른 걸로 점령을 했어요. 미국은 경제로 점령을 해 들어가고 잠식을 해 먹고 유엔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IMF를 설치하고 모든 것을 경제적인 체제하에 온 세계를 다 두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중공은 없애줘야 될 나라 맞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없어져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공도 역시 스스로 힘이 너무 커지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온 세계가 중국을 다 싫어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그 나라를 상대로 무역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흑자를 챙겼고, 여태까지 물건을 팔아먹는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너 중공 꺼져, 싫어, 자기의 밥을 주는 소는 절대로 걔도 물으면 안 돼요. 그럼 밥을 주는 사람이 딱 밥을 끊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좋고 싫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챙길 건 챙겨가면서 눈치껏 하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방? 좋아요, 다. 그런데 우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우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노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우리가 왜 노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땐 노예예요. 미국은 말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대들지 못하잖아요. 우방을 하더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하라는 거예요. 중국을 싫어하더라도 내 거 챙겨가면서 하라는 거고.
중국은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이득도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면서 미국이 엎드려 있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2008년도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딱 들어갔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 크라이시스가 생겼죠. 은행이 폭락을 했어요. 이 마지막 디그리 지금 들어갔지만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갔지만 그냥 거의 염소자리와 붙어 있어요. 사실은 1도 각도 정도예요. 1도, 2도 각도. 2도 각도도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워요. 아직. 그래서 마지막 이 들어가는 이 각도들은 엄청나게 많은 진실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세력들로부터 그 힘을 다 뺏어 오려고 하는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앞으로. 너무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이 마지막을 윤석열이가 장식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썩어 있는 사기꾼들 집단들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물병자리는 미래를 뜻하고 humanitarian, 인류적이고 또 해방, 과학 이런 걸 뜻하지만 만약에 과학이 좋은 일에 쓰이지 않는 그런 과학들이 생길 때는 그런 과학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선의의 뜻을 가지고 생겨난 과학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아마도 과학의 발전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이때 제일 많이 발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도 제일 많이 드러나게 돼요. 이 시기에. 그리고 여태까지 이어왔던 탑다운 컨트롤, 위로부터 내려 쭉 아래까지 명령체계가 있었다면 이것이 힘이 쫙 하고 빠지게 돼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더 많은 권리와 권력이 평범한 사람들로 몰려가게 될 거예요. 통제, 중앙집권, 중앙통제, 모든 것이 미국으로, 모든 것이 중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체계였어요. 지난 20년간 보면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중국에서 다 몰려있고 모든 경제적인 파워는 미국에 다 몰려있고 은행이고 증권이고 미국에 다 몰려있어요. 온 세계가. 이게 중앙집권체제처럼 돼버린 거예요. 온 세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몰려있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형태, 중앙집권의 중앙집중의 형태에서 그런데 신기한 게 팬데믹이 생겼어요. 2020년도에. 바로 3년 전에.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막 살아왔어요. 나라들이 막히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고 식량도 한 군데서 다 만들어서 다 분배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그리고 화폐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언론도 제가 이 말씀은 벌써 1년 전에 드렸었어요. 언론도 경제체제도 모든 것들이 중앙집권적인 형태에서 이렇게 decentralized, 중앙적이 아닌 그냥 언론도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KBS, MBC, 뭐 SBS 뭐 이런 큰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보세요. 말도 못하게 많은 언론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고 진실을 밝히고 있고 중앙 집권적인 언론에서 할 수 없는 권력이 독재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게 무서워서. 피해받을까봐 무서워서 말들을 안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디어도 역시 디센트럴라이즈가 다 될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더 생겨나요. 앞으로. 그래서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체제로 간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언론들이 더 탐사 같은 뉴스타파 같은 이런 민들레 같은 이런 언론들이 한 30개쯤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개까지도 안 가고 한 20개 정도. 그러면 아무리 MBC, KBS, SBS를 손을 묶어놔도 여기저기서 언론이 다 발표를 다 하는 거예요. 밝혀내고 진실을 밝히고 다 하겠죠. 그리고 경제체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 커런시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아마도 살아남겠죠. 그런데 가격이 그 비트코인 같은 에thereum 같은 이런 것들을 투자로 생각하는 시대는 갔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옛날처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소리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246년 전처럼 사람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다 했다면 사람들이 평범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이 소리예요. 팬데믹은 사람들을 모두 분리시켜놨죠.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혼자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느 길로 가고 있었나를 깨닫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다 자기 직장을 버리고 그냥 떠났어요. It's not worth it. 이럴 가치가 있나? 과연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치가 있나 하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글로벌 체인 오브 비즈니스, 세계적인 경제 어떤 한 묶음으로 가는 체제, 이것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중국에서 뭘 만들어서 온 세계로 가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스스로들, 이것도 스스로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이 뭘 길러서 먹는다든지 자기들끼리 어떤 협동 체제를 만들어서 뭘 구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냥 조금씩 하고 있었다면 이게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물병자리는 눈을 뜨게 하는 sign of awakening,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하는 행성이에요. 자리예요. 그리고 spirituality,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12,000년 만에 폴 시프트가 있죠. 지축이 바뀐다 그랬죠. 지구의 magnetic field, 전자파가 다 벗겨지고 그리고 카스믹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솔라 플레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라이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은 점성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적인 지질학적인 얘기예요. 그냥 진짜로 벌어지는 거예요. 태양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쉴드가 무너졌기 때문에 껍질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게 돼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X 그리고 M 클래스 플레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랬죠, 제가. 2023년도에 이 4개월 안에 벌써 7번이나 벌어졌어요. 이 태양열이 들어온 게.
X하고 M은 굉장히 큰 태양열이 큰 사이즈예요. 커요. 이거는 우주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빨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2023년도부터 2026년도는 모든 아우터 플래닛들이 넵튠, 플루토, 세런, 유라너스 다 자리를 바꿔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이것도. 달과 흙과 그러니까 토라 그러죠. 토와 수에서 풍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기 자리로. 천왕성, 그렇죠. 5개 행성이에요. 천왕성, 넵튠, 해왕성, 토성, 4개구나. 명왕성, 4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또 느끼게 돼요. 다 느껴서 알게 돼요. 이 변화가 많다는 것은 뭐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바뀌는 시간은 항상 뒤죽박죽이 돼요. 케이아스가 항상 생겨요. 거기다가 소행성, 3개의 소행성이 자리를 바꾸게 돼요. 맨웨이, 1월 23일 맨웨이라는 행성이 산 양자리로 들어갔어요. 호메아라는 별은 전갈자리로 들어갔어요. 호메아는 스콜피오는 워러 사인이니까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기 사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풍으로. 세드나는 6월 2023년 2달 뒤죠. 그때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요. 11,400년 걸려요. 이 행성은 자리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질까요? 인류 역사상 정도를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역사. 11,400년이면 인간의 역사를 말할 때 정말 거의 없는 경우죠. 우리가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하여간 뭐 처음 벌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카이퍼 벨트에 속한 별들도 우리를 모두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게 신기한 게 사진을 그렇게 많이 안 찍었었잖아. 옛날에. 우리가 인간이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령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로 전해오던 이런 일들이 아기들 방에도 부모들이 보기 위해서 카메라 다 설치해놨어요. 미국에. 한국은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사니까. 그런데 다 다른 방에 있으니까 아기들을 유령이 그렇게 많이 찍혀요. 그 카메라에. 실제로. 그래서 아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고 봐요. 자기 그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아기가 벌떡 일어나서 시커먼 그림자가 휙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아기가 잘 자고 있나? 아기가 킁킁대고 깽깽대서 아기가 왜 울지 하고 보면 유령이 와서 들여다보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과학적으로 풀지 못해서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유령이라는 존재는 전자파예요. 유령이라는 존재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전자파로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이 많은 곳에 가면 배러리가 방전이 확 돼버려요. 주스를 금방 배러리로 다 받고 그 고스트 헌터들이 가다 보면 배러리가 싹 다 주스가 싹 빠져가지고 새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령들이 자기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그 전자파를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도 해요. 실제로.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해요. 이 단추를 눌러봐라. 그러면 가서 막 단추가 막 울려요. 소리가.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막 소리 지르고 이래요. 진짜 벌어지고 있다고. 4개를 설치해 놓고 오른쪽 거를 눌러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불이 번쩍번쩍 해요. 또 왼쪽 거를 해라니까 왼쪽 뒤에 거를 또 번쩍번쩍 해요. 말을 다 알아듣는다 소리예요. 감옥소에 가서 찍었을 때도 그 무대 쪽에 찍었는데 유령들이 기타를 치고 그러는 게 다 잡혔어요. 그리고 박수 치니까 좋아가지고도 펄쩍펄쩍 뛰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과학으로 다 설명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우리는 3차원 세계잖아요. 그럼 4차원 세계는 영을 본단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4차원은 이런 게 존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과 깨달음과는 달라요. 영적인 것은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 무당들이 점치고 이러는 것도 영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냥 신기예요. 그거는. 신기로 보는 건데 영적인 스님들과는 또 다르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무당들은. 그냥 그 보는 게 있어서 신기가 있어서 끼가 있어서 보지만 그들이 뭐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인들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우주 바깥에 나갔을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에 겹겹이 싸고 있는 이런 막들, 이런 것들이 벗겨질 때 우리도 엄청난 우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주에서 뭔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 그런 정보예요, 결국은. 미래를 보는 것도 정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그런 데 빠지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테러와가 점성학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모든 걸 글로 끌고 가는 건 전 찬성하지 않아요. 항상 내 중심점은 있어야 돼요.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야지 거기에 묻혀서 막 그 사입이 좋은 교주들 쫓아다니고 이런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이때 가면은 그 나라의 달이, 그러니까 문이죠, 문. 그 나라의 달이 있던 위치에 픽스드 사인의 2, 3도 각도로 되어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말씀드릴게요. 그 굉장한 변화가 온다 소리예요. 중국의 점성학을 읽었을 때 물병 자리에 3도 각도로 돼요. 그리고 물병 자리에 그 중국의 상승 자리가, 상승궁이 5도 각도로 들어가요. 2025년도에는 중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역시 벌어지게 돼요. 제가 중국의 2025년도에 6 Grand Trine이 벌어진다 그랬죠. 제가 2년 전인가 이걸 알려드렸을 거예요. 항상 트라인이 된다는, 이렇게 트라인 각도거든요. 120도 각도. 이거를 좋다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많은 트라인이 벌어지는 것은 뭔가 조금 불길해요. 이스라엘 역시 달이 4도 각도로 리오 자리에서 명왕성과 180도 각도가 돼요. 러시아도 왜 제가 달 얘기를 하냐면 달은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국민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문은 피플이에요. 그래서 계자리의 마지막 각도, 에너레틱 디그리 29도 각도예요. 러시아에. 또 그리고 천칭자리 29도 각도로 상승자리가 들어가요. 굉장히 큰 변화가 온다 이 소리예요. 이 나라들이. 그리고 네덜란드, 사우디, 그리고 이 나라들은 명왕성과 90도 각도가 되고, 페루도 역시 리오 자리에 0도 각도로 달이 들어가요. 이거는 지도자들한테, 리오 자리는 항상 지도자 각도예요. 지도자에 문제가 생긴다 소리예요. 인디아는 황소 자리에 5도 각도로 들어가요. 파키스탄은 27도 각도로 개 자리에, 독일은 리오 자리에 4도 각도로, 파푸아뉴기니는 염소 자리에 28도 각도예요. 유엔의 태양이
스콜피오 자리 영도 각도가 돼요. 이거는 리더십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 소리예요. 그리고 네이로도 똑같아요. 네이로도 2도 각도로 전갈 자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죠. 네이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이로의 그 상승 자리가 명왕성이 아니고 정갈자리와 명왕성이 90도 각도가 돼요. 그리고 EU도 역시 정갈자리의 2도 각도. 그리고 EU의 달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상승 자리와 90도 각도예요.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이 나라들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런 각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윤석열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세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1777년서부터 1798년에 246년 전에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갔던 때가 제일 최근에 역사 속에서 1777년부터 1798년이에요. 그때 프렌치 레볼루션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대를 붙인 거지 그냥 프렌치 레볼루션이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때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가 생겨났어요. 그것으로 계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산업의 혁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현대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미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또 태어났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 있던 나라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생긴 거죠. 1787년 5월 13일 날 생겼죠. 그때 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서 동등한 그런 거를 외치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서 Men are born free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이거는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또 자유롭게 살 자유가 있고 그리고 모두 동등하다. 이것은 이 선언서는 프렌치 레볼루션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선언을 했던 선언문에 있는 일부예요. 그리고 1777년서부터 1798년까지 1778년에는 스테이트 오브 버지니아,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서 첫 번째로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주가 되었어요. 1778년도에. 그리고 1787년도에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덴마크도 그때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불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리고 1793년 1월 21일 날 루이 16세가 처형당했죠. 길로틴에서. 그리고 같이 동시에 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동시에 죽었다고 영화에는 나오지만 10월 16일 그해 마리 앙뚜아네스 역시 똑같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1794년 그러니까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서 나오기 4년 전 그가 20여 년간을 계속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하루에 딱 되는 게 아니고 20년을 거쳐서 계속 그런 운기가 들어간 거예요. 인류에. 프랑스의 노예제도를 폐지시켜버렸어요. 4년, 그러니까 16년 뒤에 명왕성이 물병자리 들어간 16년 뒤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789년 그 중간쯤 지점이죠. 물병자리가 명왕성이 들어온 지 중간 지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12년 들어간 지 12년쯤 된 시기에 어마어마한 미국 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명왕성은 세금도 돼요. 세금 제도. 텍사스. 그리고 미국의 빌 오브 라이츠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로 힘을 실어줬고 정부에서
힘이 사람들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잉글랜드에서는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때와는 또 달라요. 지금은 다른 게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앞으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해도 그 권리를 아마도 부여하게 될 거예요. 동물을 함부로 사고 팔고, 동물을 노예 삼고, 동물을 서커스에 이용해 먹고, 동물들을 함부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막 실어 나르고, 대량적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지 않고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배에 싣고 가면서 굶겨요. 그리고 숲속에서 막 잡아다가 애기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 데려다 팔아먹고 이러는 것들이 금지가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예요. 20년 안에. 그래서 제가 왜 불법을 얘기를 많이 불교 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굉장히 내가 훌륭한 법 가르침이라고 보는 이유가 All lives are born free. 제가 보는 건 그래요. All men are free가 아니라 All living beings are free.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롭게 태어났고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들만 적용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반드시 이게 실현이 되어야 되고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지구를 권력을 누리고 차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나온 하나의 어떤 매체예요. 어떤 존재들일 뿐이지 우리가 함부로 다른 존재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를 짓밟고 마구 불태우고 마구 죽여서 잡아먹고 이럴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노략질을 한 거예요. 옛날 노예를 막 삼듯이. 저는 제 눈에는 똑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는 노예를 소유하고 노예를 팔아먹고 하는 게 법적으로 허락이 됐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하게끔 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그게 맞냐 하면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과학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동물들에 관한 그 권리나 권력을 반드시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더 이상 인간들을 데리고 있을 의미도 없고 우주 앞에서는 모든 존재는 다 똑같아요.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777년부터 1789년까지 인간에 관한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모든 존재를 향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프랑스, 브라질, 저머니, 또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 프랑스는 막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온 세계가 이란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이 어린 아이들이 환경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10살 된, 12살 된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아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바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슬랫이라는 아이예요. 슬랫. 이 아이가 영적인 아이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바다 청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다 청소. 우리는 바다 청소를 빨리 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 개쓰레기는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일본도 바다로 가라앉을 거예요. 나라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마구 바다를 죽이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 나라가 과연 우주가 그냥 내버려 둘까요? 물론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죠. 그냥 까르마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어쩌면 말 우리가 할 때는 처벌한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매 뿌린 그대로 씨앗 뿌린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주의 섭리예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그 1771년 그 전에는 1532년이었죠. 1532년부터 1553년은 물병자리에 요양성이 들어갔던 시기였어요. 그때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8세가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죠. 이 사람이 떨어져 나올래야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카트리나하고 이혼을 하려고 스페인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나 니네 안 믿어 더 이상. 그러니까 파워풀 굉장히 파워잖아요. 유럽에서 교황 로만 캐톨릭은 신이었어요. 신. 그런데 헨리 8세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영국 성공회에 발판이 된 거예요. 개신교로부터 만들어서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가 On the Revolution of the Heavenly Spheres 이거는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행성 체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헬리오센트릭이라 그래요. 이거를. 사실은 점성학에도 헬리오센트릭이 있어요. 베딕이 있고 에스트롤로지가 베딕이 있고 또 헬리오센트릭이 있고 지오센트릭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건 지오센트릭이에요. 사실은. 인도에서 하는 게 베딕이에요. 그리고 헬리오센트릭은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점성학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학설이잖아요. 이거는. 그 어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바뀌는 뒤집어지는 그런 학설이 나왔던 때예요. 이때가. 이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도부터 1543년 70살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것들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모두 지오센트릭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점성학도 지오센트릭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죠. 스콜라 학파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은 존엄한 대상이고 천상계는 영원히 하늘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중세 우주관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를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 갈릴레오가 1564년 그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난 거예요. 1564년부터 1642년 사이 78세 때 죽었지만 이 사람 역시 태양 중심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헬리오센트릭을. 그리고 망원경을 계량 관측했던 천문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나중에 가택으로 집에 갇혀버려요. 지동설을 포기해라.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돌고 있다는 거를 멈춰라 그랬어요. 지금은 태양이 두 개라는 학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두 개예요. 이 태양과 지구가 그 두 개 다른 제2의 태양.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 태양은.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의 행성계에 속해 있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그 태양과 태양계를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 같이 그 또 다른 제2의 태양을 또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증명이 되고 다 되겠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해오고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물병자리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번에는. 그때와는 조금 다르죠. 또 1532년, 1553년에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다면
1700년, 1777년도는 인류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1500년도에도 역시 스페인도 역시 미국과 똑같은 나라였어요. 제국주의였어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노예들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사고 팔고 말도 못하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 사람들도, 포르투기나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똑같아요. 노예들을 사고 팔고 이랬던 나라들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막 자기 전쟁에 이겼다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만약에 저놈들이 들어왔었으면 다 끌려갔을 거예요. 노예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나요? 그게? 근데 제 눈에는 인간들이 동물에게 하는 짓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제 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1286년, 1408년 사이에는 영국의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영국 카먼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이렇게 주게 부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93년도에 있었어요. 그 일이. 그 전에는 제가 거기는 많이 안 들여다봤어요. 1041년, 1063년 그때 당시는 거의 1000년 전이죠. 그때는 비잔틴 문화가 포트리스 도시 아데사의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그게 튀르기예요. 이 도시를 다시 점령해가지고 모슬롬으로부터 뺏어서 다시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식 시대가 400년이 끝나고 기독교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갖고 다닐 수 있는 프린팅, 인쇄 기술,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송나라의 문화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송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전에는 795년부터 819년 이슬람익의 황금기였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왕성하기 전이니까 이슬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래 내려보지만 인류를 역사를 바꾼 종교예요. 사실은 무슬림이. 지금은 찌그러졌지만 미국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 때문에 이슬람 그러면 이렇게 악마화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라고 뭐 달라요? 기독교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안 죽인 것 같아요? 이슬람만 그러고?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화와 이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아바시드 엠파이어, 아바시드 제국이죠. 그리고 바그다드가 과학의 도시였어요. 그게 짐작이 가세요? 과학의 하나의 집중지였어요. 바그다드가. 이라크를, 그 바그다드를 막 그냥 지금의 무슨 악마들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 미제국주의자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나보고 너무 빨갱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 제국주의자 맞아요, 여러분.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옛날과는 좀 다른 게 언론이 지금 여기는 활발하니까 독재로 가기가 힘든 시대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미국도 독재자가 한 번은 나오게 될 거예요. 독재자가.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고 싶지 않아요. 독재자 밑에서는. 그리고 바그다드가 과학뿐 아니라 astronomy, 천문학과 수학, 철학, 의학, 교육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이거는 온 세계의 이런 총체적인 지식들을 아라빅과 페르시아 말로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모슬럼이 그때는 모슬럼이 그냥 인류의 그냥 황금기, 인류를 꽉 잡고 있을 때인 거죠. 그때는. 지금은 기독교지만 보세요. 이슬람이 그랬지만 이슬람이 찌그러지고 아직도 힘이 있지만 그런 온 세계를 휘어잡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는 온 세계를 휩쓸고 힘 다 빠질 거예요. 기독교도. 이번에는 과학이 옛날과는 다른 완전 퀀텀 점프,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리고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속도로 아마 뛰어오르게 될 거예요. 다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뭐예요? 전화를 어딜 걸어도 다 기계가 다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 따뜻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짓밟히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디휴머나이징. 인간의 권리를 빼앗고 모든 게 다 기계. 전부 다 과학.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발달을 하는 것만큼. 그리고 이때는 힐링, 치유하는 방법, 플라스마, 또 항공. 왜냐하면 어퀘리어스는 항공도 된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DNA 같은 거, 진에 대해서. 그리고 엔타이 에이징. 사람들이 목숨줄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삶은 뭐해요? 직업이 없는데. 살면 뭐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내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행하는 방법은 변할 거예요. 한국도 아마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조금 더 빨리. 왜냐하면 에어사인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 큰 행성들이. 큰 행성이 아니라 아우터 플래닛들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뭐든지 빨리. 여기까지 점성학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